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상인연합회장이 대구시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쇼핑 배송 시스템 사업을 상인연합회장과 회장 딸이 대구시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해왔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 예산이 7억 원 넘게 투입이 됐는데 2년 동안 매출은 전혀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대구시는 대구 서문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쇼핑 배송 시스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운영자는 대구 전통시장 협동조합,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이자 대구 상인연합회장인 A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기간은 2년, 대구시 예산 7억 1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 운영자인 협동조합의 매출은 2년 동안 0원, 한 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쇼핑 사업은 시스템은 구축됐지만 정작 주문을 처리할 인력이 없어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결국 배송 사업만 위탁 사업으로 2년 동안 진행했는데 매출은 0원. 위탁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고 위탁받은 업체들은 매출을 1억 원 넘게 올렸지만 수수료는 협동조합 매출 장부에 없었던 겁니다. 상인연합회장 A씨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영세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해되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A씨 딸의 행동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A씨 딸은 사업 준비 단계에 참여해 자신의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든 뒤 이 사업에 투입해 지원금을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 딸 업체의 매출도 역시 2년 동안 0원이었고 2019년 폐업했습니다. 상인연합회장 A씨 가족들이 벌인 사업은 대구시 예산 7억 원이 들어갔지만 최종 성적표는 매출 0원과 무용지물이 돼버린 쇼핑 앱이었습니다. A씨는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와 대구시로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발을 뺍니다. 대표가 와가 다 했는 거예요. 대표가 계약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하고 서문시장이 일단은 회장님 이걸 구축을 좀 하는데 협조를 해주실 거다. 시스템 업체 역시 앱 개발을 성실히 했다며 책임질 일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적어도 요것만 더 먹어야 됐다. 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했었고. 대구시 역시 담당 공무원이 모두 바뀌고 오래된 일이라 다시 서류를 찾아 검토해봐야 한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7억 원이 들어간 사업은 공중 분해됐지만 책임지겠다는 대구시 공직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75살 이상과 노인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접종 대상자만큼 백신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불안정한 백신 수급이 계속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화이자 백신 접종센터 9곳 가운데 4곳에서 1차 신규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나머지 5곳도 오는 7일 이후 신규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신 수급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 접종 준비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백신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북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해 75살 이상 접종 대상자들조차도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으면 좋았는데 백신이 50% 정도 되었습니다. 동네별로,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그 숫자만 그냥 이렇게 위에서 끌어 들어갔지요.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초부터 구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1차 접종을 한 뒤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달 들어 2차 접종 대상자가 본격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2차 접종까지 몰리면서 백신 물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1차 접종 대상자들은 대상을 줄였다가 5월 하순부터 다시 1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기별로 1차 접종이 집중될 때와 2차 접종이 많아질 때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1차 접종률은 대구 49.9%,
경북 45.2%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 단위로 수급되는 백신 공급이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데다 대상자들이 고령의 노인들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12명, 경북은 32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영남공고에서 오늘 학생 3명과 학생 가족 1명이 확진돼 누적 환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 사우나 관련도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4명이 됐습니다. 서문교회와 관련해 1,900여 명을 검사했는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340여 명이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해외 입국 2명, 감염 경로 불분명 1명 등 오늘 0시 기준으로 12명이 추가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에서 예식장과 경로당 관련 15명 등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미, 칠곡 각각 5명, 경산 2명, 포항, 김천, 안동 1명 등 경북에서 3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경산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습니다. 대신 의사나 약사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 사람은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과 홀덤펍 등의 업주와 종사자는 앞으로 3주간 매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9일까지 5대 행동수칙 준수를 위한 경산시민 잠시 멈춤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경산시는 종교시설마다 교역자 1명씩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당초 계획했던 특정 지역 가구당 1명씩 선제검사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80대 여성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중증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미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80대 여성이 다음 날 오전 의식을 잃고 구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여성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 KBO 리그 초반 삼성 라이온즈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처음으로 선두 자리에 오르더니 5월의 시작과 함께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팀이 좋은 성적과 함께 떠나갔던 팬들의 마음도 라팍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삼성과 LG의 시즌 2차전.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30%인 7,033명만 입장이 가능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매진을 기록합니다. 라팍에서의 매진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700여일 만입니다. 많은 팬의 응원에 힘입은 삼성은 LG를 잡고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에이스 뷰캐넌이 선발로 나선 일요일 경기 역시 티켓은 모두 팔렸습니다. 경기 역시 짜릿한 삼성의 역전승. 1위를 기록 중인 삼성이지만 시즌 초반이라 선수단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금 1등이 시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순위는 결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했던 플랜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관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높아진 관심 속에 LG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은 삼성. 특히 주말 기록한 이틀 연속 매진이라는 기록은 2016년 어린이날 이후 1822일 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지난해부터 단 한 번도 볼 수 없던 라팍의 매진 사례. 마스크를 쓴 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단중석에 함께하는 모습은 낯설지만 좋은 성적이 팬들을 불러온다는 진리는 변함없이 야구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우리나라 추상 미술계의 거목으로 대구에서 활동하며 대구의 추상회화를 개척한 지역 출신 고 정점식 화백을 기리는 정점식 미술상이 제정됩니다. 이인성 미술상에 이어서 대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미술상이 될 전망인데요. 내년에 첫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두 사람이 안고 있는 것 같기도 어깨동무를 한 것 같기도 한 이 그림은 고 정점식 화백의 상황이라는 작품입니다. 65년 전인 1956년작으로
정화백은 정물, 인물, 풍경화 위주였던 대구 화풍에 추상회화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는 게라든지 모방한다기나 재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내는 거, 새로 만들어내는 거. 많은 화가가 자기 이름을 알리려 앞다퉈 서울로, 해외로 진출했지만 정화백은 대구 화단을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대구 추상미술의 어떤 초석이자 중심을 이끈 인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열정과 부단한 자기 혁신으로 예술가로서 실천적 삶을 사셨습니다.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8년 동안 개성 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64년부터 20년 동안 계명대학교에서 수많은 예술가를 길렀습니다. 1983년 정년 퇴임 후에도 대학 강의를 이어갔고 에세이와 기고문을 꾸준히 발표하며 학자, 평론가로도 대구 미술계를 이끌고 발전시켰습니다. 2009년 향년 92세로 별세한 그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근 정점식 미술상이 제정됐습니다. 대구시가 주관하고 대구미술관 주최로 내년에 첫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정화백의 딸이 운영하는 도솔문화원이 상금을 지원합니다. 미술 평론가와 큐레이터 등 창작을 제외한 미술 분야를 수상 대상으로 합니다. 화가에게만 수상하는 다른 미술상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미술계는 그림 그리는 분은 작품 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평론가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큐레이터들도 많은 일을 하시는데 조명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현대 미술계에 큰 영향을 준 정점식 화백의 예술 정신을 대구 미술계 발전으로 이어나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달 15일까지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2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축구장 270개와 맞먹는 살림을 태운 산불 실화자는 1년째 검거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지원 기자입니다. 화염이 산 능성이를 타고 번집니다. 불씨가 강풍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화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지난 2월 안동시 임동면에서 난 산불입니다. 이 불로 축구장 420여 개 면적이 훼손됐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산불이 발생해 1944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국 6번째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해 일어난 안동 산불은 모두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초 바라지가 산속이고 쓰레기 소각 등이 벌어지는 민가나 논밭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화자 검거는 2건 다 아직입니다. 2건 다 모두가 산에서 실화자로 추정되고 있고 실화자는 저희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불방지협회라든지 경찰서와 같이 공조 수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산 중턱엔 CCTV가 없고 증언을 통해 대상을 좁히고 있지만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실화에 의한 산불은 3분의 2가 넘지만 실화자 검거는 4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잡더라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현행 산림법은 실화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화자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고 배상 책임을 물기 어려운 고령자나 영세 농민이 많아 기소유예나 과태료, 훈방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간부 공무원 1명이 성희롱으로 직위 해제되는 등 올 들어 3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고 작년과 재작년 각각 1건에서 3건으로 늘었습니다. 익명 신고도 5건이 접수되는 등 공직사회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여성인권보호 TF팀을 신설하고 가해자 승진 배제와 조례 제정, 예방교육, 전문 상담관 채용, 특별휴가제 도입, 의료비 지원과 법률 심리 상담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지회가 3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조합은 검침원들이 많이 해도 하루에 30개 정도 검침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은 시간당 9가구를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과 공휴일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연장 근무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파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지역 학생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함께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대구 지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2.6%로 전국 평균 4.4%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1.2%로 전국 평균 1.9%에 비해 낮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46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흡연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